기존 회원분들께도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세 종목은 잡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일단 포트에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종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매수가보다 아래인데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저희는 당연히 담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매수가보다 위에인데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현재는 평단가와 큰 이격이 없거니와 저희는 길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불려나갈 종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담아도 좋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고 길게 보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은 비중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력주라고 해서 시드머니의 비중 막 절반 이상을 여기에다 몰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매 전략표는 이미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매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매매를 할 겁니다. 이를 위한 매매 자금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9월 24일 수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19%, 나스닥 종합은 0.95%, S&P 500은 0.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5%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미국 증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강세장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출회되었다라고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식과 다른 이제 위험 자산들을 포함하는 자산의 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지표로 보았을 때 특히 예를 들어 주식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가 된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미증시 고평가론에 대한 분석이 조금 힘이 붙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함께 말한 내용으로는 금융 안정 리스크가 높은 시기는 아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투심에 약간은 조금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FOMC나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에 대한 여지를 살짝 남기기야 남겼지만 다음 FOMC에서 어떤 결을 잡고 있는지 힌트로 삼을 만한 워딩까지는 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 무언가가 투심이 오락가락했다기보다는 파월이 미국 증시가 고평가래 라고 했다는 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비싸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싼 게 더 비싸지고 더 비싼 게 더 비싸지고 이 연속이었지 미국 주식이 비싸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크게 화두에 오를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항상 예산안 조율 시기가 온다거나 부채 한도에 차오른다거나 하면은 셧다운, 신용등급 관련 우려, 버블론 이런 게 등장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인 건데 이번에도 그냥 무탈이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라면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어요. 더불어서 향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불어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에 대한 기술력이 준비가 안 되었다. HBM4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약간 돌기도 돌았었는데 마이크론 CEO가 직접 이러한 찌라시를 부인하면서 HBM4에 대해서는 26년 상반기부터 출하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을 박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시간 외에서는 왜 매수세가 몰리지 않냐? 잠깐 오르는 것 같더니 왜 다시 빠지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마이크론은 지금 지난 분기까지 10개 분기를 본다고 했을 때 10개 분기 중에 9개 분기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등락률을 보면은 10번 중에 6번인가가 오히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내용들이 뭐 작용을 하기는 하는 건데, 무튼 실적이 곧바로 주가에 연동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더불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는 않았던 점, 그리고 파월이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를 언급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몰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현재 대체거래소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건 한번 개장 이후의 흐름을 잘 살펴보자고요. 보유 종목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마이크론향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마이크론이 HBM4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데에 대해서 분명한 국내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마이크론 공급 물량에 대해 따져볼 때, 그리고 HBM4 본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해 볼 때, 이제 저희가 원래 바라봤던 대로 HBM4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부각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시간으로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네요. 이게 국내 증시에 오늘 좀 어떤 타격을 보일지 한번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일단은 개정 직후 오늘 반도체 수급에 이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9월 2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기존 회원분들께도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세 종목은 잡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일단 포트에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종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매수가보다 아래인데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저희는 당연히 담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매수가보다 위에인데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현재는 평단가와 큰 이격이 없거니와 저희는 길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불려나갈 종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담아도 좋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이고 길게 보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은 비중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력주라고 해서 시드머니의 비중 막 절반 이상을 여기에다 몰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매 전략표는 이미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매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매매를 할 겁니다. 이를 위한 매매 자금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규 단기 종목으로서 꽤나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현재 구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한 29만원 초반대까지 밀려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관점인지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AI 반도체랑 뭐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부각이 된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파미셀이라는 기업은 소재를 두산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전자는 이 CCL이라는 소재를 엔비디아를 비롯한 각종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도 분명한 호실적이 확인이 되었고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줄기세포나 간경병 관련해서도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도 나왔었고,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좀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일자의 흐름을 보면서 진입이 가능한 타점이 나올지 모두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리노공학 같은 경우는 일전에 눌리면 중장기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일 텐데, 일단 눌려주지 않아가지고 차분하게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수급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파미셀,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전 시장이 좀 부진하고 수급이 명확하게 도는 게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은 곧바로 진입을 하진 않을 건데, 오늘 방송 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장 오늘자 흐름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은 종가 베팅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하루를 보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네 YG 플러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엔터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막 째려보다가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야 한다.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가도 시장에서 모멘텀에 주목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때 들어가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부각이 안 되네요, 생각보다. 이러면은 아예 좀 많이 눌렸을 때 저가에서 어떻게 추세를 돌리는지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좋은 거예요. 뭐든 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이 빠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무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